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중국에 큰 수해가 났죠. 그런데 보험회사 등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한 2만 6천 명 정도는 사망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국 당국이 거짓말했죠. 그런데 그 관련해서 지금 다시 중국 당국이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 파괴, 안보 파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 한국으로 CIA 특수 공작 그룹이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뭐하러 들어왔을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저우 수해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중국 당국이 게시물 삭제와 우마오당을 이용한 여론 공작 등 필사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국이 사건 은폐와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10여 명 안팎의 사망자만 있다던 중국 허난성 정저우 대홍수의 공식 발표 사망자 숫자가 지난 주말 이후 폭증해서 공식 집계 사망자 302명, 실종자 5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중국 당국의 사고 은폐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달 17일부터 천년만의 폭우라는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와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의 사망자는 292명으로 집계되었고 실종자도 47명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매체는 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도 한 마을에서만 7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지하시설이 급작스럽게 침수된 인구 1,000만 명의 정저우에서 사고 3주가 지나서야 사망자가 300여 명으로 폭증한 것은 은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정저우에서는 온라인에 게재되고 있는 각종 가족 실종 호소 게시물, 그리고 사고로 손실된 차량에 대한 보험 청구 데이터,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 숫자 등을 근거로 최소 2만 6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구조와 복구에 집중하며 점진적으로 집계가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라며 재난 대응에 소홀히 한 일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조사 중이며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며 사고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 명보는 이번 홍수의 책임을 둘러싸고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 충돌과 대결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라며 자오쯔양 전 공산당 총석의 고향이자 인구가 많은 허난성의 관료 집단은 중국 중앙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집단이며 이번 사건이 내년 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고 중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전해 정저우 대홍수가 중국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왔죠. 그래서 순식간에 4km에 이르는 왕복 6차선 지하차도가 5분 만에 침수돼 버렸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차량이 그 속에 수천 대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인구 1,000만 도시의 지하철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지하철 안으로 물이 순식간에 다 들어갔는데 그 91량을 끄집어냈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발표한 것만 그래요. 그보다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죠. 거기에 사람이 안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정저우 지하철 사망자를 추모하는 그 추모 공간에 한 자매가 나와서 우리가 탔던 그 객차에만 해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나 우리만 탈출했다.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런데도 지하철에서 12명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라고 이렇게 성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족이, 우리 아빠가 사라졌어요. 우리 딸이 사라졌어요. 아들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누가 사라졌다 이런 걸 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전부 게시물을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마오당을 동원해서 지금 뭐 인민해방군이 구조작업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물타기를 하고, 그러면은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정부가 제대로 집계를 할 수 없으면 자, 실종자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실종한 사람 신고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총 실종자 신고 접수자 얼마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정부는 지금 결코 실종자 집계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숨기고 싶다란 말이겠죠. 지금 뭐 한 2만 6천 명 죽은 것 같다라고 하면 실종자 3만 명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고받으면. 그런데 그 실종자에 대한 종합 집계를 결코 발표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나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갑자기 아니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63명 죽었다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의혹이 되니까 지난 주말을 거쳐서 갑자기 302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구조작업하고 있으니까 쓸려 내려갔던 시신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는 거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아무리 늘어나도 2만 6천 명까지 늘어나지는 않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홍콩 명보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지금 이 10월 달에 북대하, 즉 베이다허 회의가 있는데 그 베이다허 회의에서 원로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차기 지도자를 결정을 하죠. 선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시진핑 주석에 대한 정치적 위해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은폐한다. 라는데 이게 지금 은폐를 하기에는 너무나 커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지방정부 관료들이 구조작업 제대로 안 하고 직무유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 그 말단 관료들에게 지금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홍콩 명보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좀 타당한 분석 같은데요. 아무튼 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이 백성들이 즉 민이 받들여야 될 대상이다라고 정치인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런 받들여야 될 대상을 이런 식으로 죽게 내버려두고 그것도 은폐하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과연 지도자의 자격이 있느냐. 하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 천멸중공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은 정말 황당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또 있네요. 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중국과 북한에 복속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들이 집권 여당 내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정보 수집의 최일선 기지 중 하나인 서울공항을 옮기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주택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며 인근 그린벨트까지 합하면 약 4만 호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라며 공항을 이전하고 강남, 송파, 판교 업무중심 벨트와 위례, 성남 구도심을 연결하면 인구 약 10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스마트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사유재산 개념을 완전히 파괴하는 토지 공개념 주장을 계속하며 개헌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낙연은 성남기지가 개발될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이 일대 개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해 공공성을 높인다는 지극히 공산주의적인 공약도 있지 않아 국민들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옮기겠다고 주장한 성남공항은 서울공항이라는 정식 이름을 가진 공군기지로 대북 정보 자산들의 발진기지인데요. 이낙연은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 이착륙은 김포공항으로 이곳에 배치된 미군 정보 비행대 등은 평택으로 이전시키면 안보상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서울공항을 옮겨 이곳에 아파트를 개발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이 진행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생성되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를 허무는 것은 물론 헌법 질서까지 파괴하려는 이런 발상, 도대체 이들이 만들려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에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야말로 풍전등화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남기지, 이 서울공항은 일반적인 공항이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해외로 출장을 다니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전략공항이고 또 해외 주요 VIP가 우리나라로 오는 그 관문입니다. 해외 주요 VIP가 만약에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항 다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광화문이나 이런 데 있다 보면 가끔 도로 통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꽤 차가 뭐 신호등 한 2개 정도 지날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 다 이제 해외 VIP들 청와대 왔다 갔다
청와대 예방하느라고 도로 통제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김포공항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야, 거기에서 뭐 이 활주로에다 의장대 깔아놓고 거기에서 레드카펫 깔고 빵빠레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항 기능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포공항 다녀보신 분들, 그 김포공항에 그런 행사할 만한 자리 있습니까? 또 김포공항에 그거 하려면은 부대 창설해야 됩니다. 부대. 그 경호부대 만들어야 되죠. 의전부대 만들어야 되죠. 그 부대 만들 자리 있습니까? 아니, 생각이나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미군 부대가 있죠. 정보자산들, 주한미군의 정보부대, 501 정보회단의 RC-12X 가드레일 같은 이런 비행기들, 그럼 평택 가서 작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미군 작전까지 지금 컨트롤하고 있죠. 자, 그러면 좋아요. 미군 RC-12 같은 것들 평택 가면 된다 치고, 뭐 그것도 안 되는데 된다 치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 공군의 백두, 금강 정찰기는 어디 갑니까? 평택 기지는 이 프로펠러 비행기는 이착륙 거리가 짧기 때문에 평택 기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백두, 금강은 제트 엔진이죠. 그거 어디서 움직입니까? 김해로 갑니까? 아니, 백두, 금강 이 황소거리가 짧아서 김해 가면은 휴전선까지 오다가 볼일 다 보는데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공군의 정찰기들의 작전 기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뭐 VIP 그건 나중의 일이고, 일단 북한 관련해서 보면은 한국 공군의 정찰 능력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수원공항도 지금 옮겨야 되는데, 그럼 어디 갑니까? 청주, 원주, 항소거리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백두, 금강 덩치 작아서 항소거리 짧은데, 완전히 한국 공군의, 한국 정보의 눈을 멀게 해서 북한을 이롭게 만들려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게 이낙연이다. 안보를 무너뜨리죠. 두 번째, 헌법을 파괴합니다. 자, 이 서울공항 자체만 없애면 여기다가 아파트 한 3만 호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통해서 얻는 국고,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땅을 파니까 국방부에다가 이 토지공사에서 땅값을 주죠. 그럼 국방부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또 공군기지 짓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런데 이건 그렇다 치고 그 주변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여기 공군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그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역까지도 활성화되어서 개발하면 10만 호는 들어올 수 있다. 이건데 여기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니까 땅값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개인들은 그동안 수도권에 성남에 엄청난 노른자의 땅인데 사실은 그거 이제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가지고 재산권 행사 크게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복이 와서 그들 입장에서는 복이 와서 땅값이 오르면 너무 좋죠. 그 행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안 돼. 니들 돈 내. 그래서 그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생긴 개발 이익, 이걸 국고로 환수해야겠다 이거예요. 그게 땅 없는 분들은 내 땅 아니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다가는 여러분들 땅까지 뺏깁니다. 왜냐? 그거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사회주의 이념이죠. 공산주의 이념 아닙니까? 그래서 나하고는 아무 문제 없는 성남기지 주변의 땅이라 하더라도 저도 거기 땅 없어요. 거기 땅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라는 자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무너뜨리고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자는 헌법 파괴라는 이런 명목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기지 주변에 땅 갖고 계신 분들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땅값 올라도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기가 찹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극동지역 활동이 급증한 정황이 잇따라 식별되고 있는 가운데 CIA의 특수임무기 C-146A 울프하운드가 한국에 들어온 항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모종의 임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운영하며 군의 티어1급 특수부대나 CIA의 특수요원들이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C-146A 울프하운드가 오산 공군기지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정보팀이 항공기 위치 확인 시스템
ADS-B 시그널과 항공기 교통 관제용 모드 S 시그널을 확인한 결과 기체 번호 11-3016 모드 S AE68B5 기체가 3일 새벽 오산 공군기지를 이륙해 가데나 공군기지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도쿄 인근 요코타 공군기지 그리고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는 C-146 특수임무기가 2배로 증강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목을 끌어왔었는데요. 이 기체가 한반도 상공에서 ADS-B와 모드 S 시그널을 모두 방출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기체가 오산 상공에 나타난 시점에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는 미 해군의 EP-3E 에리어스-2 전자전 정찰기, 미 육군 RC-12P 휴론 정찰기, EO-5C 광학 정찰기 등이 북한군 전연군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C-146A의 한반도 전기는 최근 미군 정보자산의 대북 정찰 강도가 크게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 항공기의 주요 승객인 미 중앙정보국 특수활동센터 SAC는 군사적 블랙 작전을 담당하는 SOG 외에도 정치, 언론, 경제 분야 공작을 담당하는 정치공작그룹 PAG도 두고 있는데요. 이 특수임무기의 한반도 전개와 신호 송출, 최근 급격히 중국과 북한 쪽으로 기울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간에 왔다가 12시 반에 떠났어요. 밤 12시 반에.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가데나로 갔는데 이게 저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뭐 이런 비행기 하나 왔는데 뭐 그게 뭐라고? 아닙니다. 일단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정식적인 경로로 들어오면 출입국 관리소에 기록이 남게 되죠. 그러면 그 출입국 관리소 다 우리 국정원들 다 출장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이 레이더에 다 탐지가 되죠. 그런데 오산기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비행기에서 누군가가 왔다. 이러면은 이게 뭐 미국인이 타고 있었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출입국 관리소에 탐지되지 않은 미국인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에 누가 타냐? 이제 CIA가 운영하는 비행기인데,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 그러니까 이제 특수 작전 그룹, 그리고 포리티컬 액션 그룹, 정치 공작 그룹, 이제 이런 사람들이 타요. 그래서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은 뭐 암살, 파괴, 납치, 뭐 이런 거 하는 정말 뭐 이 델타 포스나 대부 그룹 이런 사람들이고, PAG는 이제 포섭하고 작업하고 이제 이런 거 하는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공작하는 PAG 그룹이 들어왔는지 SOG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우리 정보 당국에 탐지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10여 명 단위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는 걸 자신의 위치를 다 보여줬어요. 그 말은 일단 뭐 우리 한국의 그 MCRC 레이더 기지에서 방공 시스템에서 미국의 울파운드가 왔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이제 뭐 다 아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의 오산에 있는 공군작전사령부에서도 여기 이 울파운드가 오산에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떠났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누가 왔다는 걸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ADS-B 그리고 모드 S 모든 걸 이렇게 다 공개를 하는 거는 한국 정부에 야 우리 지금 뭔가 작업하러 왔어. 또 북한에게도 야 우리 뭔가 작업하러 왔어.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와 북한 이 노동당에만 보여줄 게 아니라 제가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뭔가 미국 CIA가 한국에 정치 공작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최근에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 사령관이 이 현재 여당 뭐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미동맹에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칼럼을 썼죠. 그래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을 계속 유지하고 하려면은 정권 교체돼야 된다라는 게 미국 정치권의 생각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들어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